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기 139페이지 그 우체국 예금 보험 서비스. 자, 우리 상품 파트 4개 중에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는 아까 우리 금융 관련해서 이런 분류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체국에서 다루고 있는 예금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고, 특히 이제 저축 예금 같은 경우는 개인, 그래서 가계수표 약정이 가능하다. 요 부분 제가 운영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포스트 뱅크 예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통장 발행하지 않는 금융 전용이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명의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자, 그 우체국 예금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 한번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무난한 거는 뭡니까? 제가 이번에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측을 하시겠죠. 똑같습니다. 어떤 상품 이름을 내놓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다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특정 영역 상품에 치우치지 않고도 골고루 이렇게 좀 뭐 한두 문제를 가지고 고른 영역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 각각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살피기에 앞서 가지고 상품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이게 분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러면 공통점 특징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특징들을 갖다가 그렇게 좀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자 139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그냥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이 책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가로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됐으면 제가 만약에 한 페이지로 이렇게 좀 한 페이지로 힘들까요? 어쨌든 이렇게 담아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편집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뭐 이렇게 분류한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어쨌든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명칭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갖다 좀 매치를 시킵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체국 예금과 관련해서는 그 우대금리 있죠. 우대 이율, 우대금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좀 특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 부분은 다른 공부가 다 돼야 됩니다. 다른 공부가 다 된 전제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여러분들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문제를 통해서 뭐 확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부터 암기가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 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몇 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좀 그 우대 이율과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포스트 뱅크 예금, 그다음 듬뿍 우대, 그다음에 기업 던전 M&A 해가지고 시장금리부 수시 7급식 예금 M&A 같은 경우는 개인, 그다음 법인 각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특히 예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기출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140페이지 보시면 다드림 통장에서 2016년도에 엄청 중요하게 여겨져서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그래도 역시 신규 상품이다 보니까 그때 시험 문제 기출을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패키지별로 자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입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다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한번 연습 삼아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는 상품들을 거의 대부분 넣어놓고 다음 중 가입 대상이 개인만 가능한 것은 또는 법인만 법인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얼마 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까지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통장이고 누구를 위한 걸까 그걸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다드림 통장 같은 경우는 자 패키지별로 가입 대상이 분류가 돼가지고 우대율도 따로 적용을 하거든요. 패키지별 하면 뭐 굳이 아는 게 안 하시더라도 뭐 주니어가 있고요, 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모두 다 가능하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특히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대 서비스 뭐 보시면 되고 그 특히 월 최대 계좌당 10,000포인트 지급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뒤쪽에 체크카드 파트에 보면 그 10,000포인트 관련해서 예금 파트 5,000 보험 파트 5,000 해가지고 뭐 자동 이체하면 각각 2,000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별로 우대 금리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테일한 것까지 뭐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기 주니어 같은 경우는 최고 연사 0.4%, 나머지 뭐 실버라든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최고 0.6%,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좀 다른 게 평균 잔액이 여러분들 그 각 패키지별에 따라서 그 보유
이상 한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주니어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단 아니라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2페이지 보시면 행복지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와 관련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한부모, 가족급여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여러분들 아무 돈이나 입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 있죠. 그 금액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뭡니까? 압류 금지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영리한 통장 했는데 요거는 가입 대상 중요하고, 특히 우대 서비스에 관련해서 기본 우대 조건, 그 다음에 특별 우대 조건, 즉 추가 우대 조건, 요거는 제가 2016년부터 계속 밀고 있는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표와 관련해서는 저기 153페이지에 그거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못 해드리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강의를 좀 끝내야 된다니까, 뭐 끝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기본 강의를 좀 같이 병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핵심만 여러분들 좀 집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영리한 통장 같은 경우 가입 나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35세 이하라는 거. 그래서 실명의 개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우대, 아까 말씀드린 우대 조건, 그 다음에 추가 우대 조건.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한 번만 쓰면 그냥 우대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 체크카드를 10만 원 이상 만약에 사용하는 실적이 있다. 그러면요, 추가 우대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가 우대 조건에서 우대 서비스는 뭡니까? 다른 금융기관 그 CD ATM에서 뭐랄까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매치를 시키면 되고요. 그다음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을 받는 그 국민연금에 한해서 입금이 가능하니까 역시 압류 금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체국 하드급 지킴이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신규가 아니고 요거는 2016년도에 신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가입 대상은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나 단체. 그래서 일반 실명의 개인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하도급 그 공사비 같은 거를 워낙 중간에서 많이 착복하다 보니까 그 월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거는 우체국 창고나 이런 데서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우리 칠금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선거비 관리 통장 해가지고, 자 이거 가입 대상은요,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 법인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우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분 특징적인 게 저기 보시면 그 통장 분실 수수료 면제라든지 예금 입출금 통지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은 선거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선거 기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 기간을 전후로 해서 그런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공무원연금. 자, 이때 우체국 공무원연금 하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여기 이제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별정 우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별정 우체국 연금 받는 자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입 대상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 해가지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보훈연금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훈급여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통장이다 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입 대상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보시면 그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꼭 잘 체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새로 들어온 것으로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 만들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니어, 그래서 실버, 그래서 이거는 만약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우대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기 잔액 평균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 이거는 기본율만 적용하고, 오히려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우대율 몇 프로? 1.3% 적용한다. 그래서 그 우대율까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연금에 입금 실적이 있으면 0.5, 그 다음에 급여나 용돈 같은 그런 입금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0.5, 그 다음에 행복한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0.3에서 1.3 이렇게 요 부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또 밑에 우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니은하고 디귿은 크로스 안 되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료 자동 이체 또는 공과금 자동 이체, 이때는 자동 이체 캐시백,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자동 이체 캐시백, 그러니까 자동 이체를 하면 캐시백 그렇게 주는구나. 그다음에 우체국 창구 소포 할인 서비스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금에 기초연금이나 급여 그런 것들에 입금 실적이 있으면, 그래서 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 실적이 있으면 창구에서 그냥 3,000원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준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니은 디귿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보시면 정기 적금, 그 다음에 2040 플러스 알파 정기 적금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적금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저축 한도 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저축 한도를 각 상품별로 여러분 쭉 정리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 한도가 설마 이것까지 했지만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2040 플러스 알파와 관련해서는 2040에 대상되는 개인만 해당되는 봉급생활자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그 가맹점이라든지 가맹점 같은 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저축 한도에서 1분기 5천만 원 이내, 그 굵은 글씨 해드렸죠 그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 0.3%, 과거 0.4였는데 연 0.3% 요거 우대금리 적용한다 라는 거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퍼즐 점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뱅킹회에서 가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저축 한도는요 1인당 매분기 300만 원이다. 저축 한도가 1인당 매분기 300만 원이면 내가 저축 한도를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 한도에 도달해 버리면 우대율이 여기 보시면 0.5까지 줘요. 그래서 목표 금액이 달성하면, 그래서 특히 여기 우대율과 관련해서 A, B, C, D 해가지고 그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뭐 동일이 뭐 그러니까 추천 번호와 관련해서 0.1이라든지 아니면 그 목표 금액 방금처럼 내가 설정한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 그러면 0.5.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목표 금액을 높이 설정하는 것보다 형편에 맞게끔 설정하는 게 우대율 반대로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자동 이체하면 0.2. 그 다음에 자, 퍼즐 미션이 왔는데 그것을 갖다 계속 완성해서 퍼즐 미션에 따르는 스탬프를 계속 받았다 그러면은 0.3.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각각을 갖다 다 하는 문제 그거 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금액과 관련해서 자 1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아까 저축 한도까지 그렇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체국 새 출발 자유 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경우는 저기 우대율까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대율과 관련해서 이 케이스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 행복 패키지냐 아니면 새 출발 희망 패키지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소상공인이나 신용등급 7등급 같은 경우는 새 출발 자 행복 패키지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뭐 수령을 하는 그런 분들은 새 출발 희망,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자 희망 이렇게 가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가입만 하면 뭡니까 0.1을 다 줘요. 그래서 우대율 보시면 가입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면 이게 새 출발 희망이든 새 출발 행복이든 다 0.1을 주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적금 한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30만 원 이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당 30만 원 이내. 그래서 우리가 자동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 해가지고 1.0, 1.5, 2.0, 0.1, 0.2, 0.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 꼭 대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례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사례를 잘 적용을 하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다드림 적금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우리 앞에 있는 다드림 통장 그리고 뒤에 있는 다드림 체크카드 그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체국 다드림 적금, 그 다음에 우체국 2포인트 적금, 그다음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자, 요 세 개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공통점은 한 계좌당 50만 원. 그렇지만 그 2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 거기도 포인트가 여러분들 10,000포인트까지 제공이기 때문에 51만 원 한 계좌당.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좀 아쉬운데 어쨌든 세 개를 갖다가 같이 비교하면서 특히 시험에 엄청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세 개가 이번에 새로 그 신규 상품으로서 이제 다 들어온 것들이니까 잘 비교를 하시고요. 특히 우체국 예금 장기 고객, 우수 고객을 예우해 주는 거는 다드림 적금이다라는 거 그거 보시고, 다음 2포인트 적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인트 이자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일반 가세 15.4%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얻으면 실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에서 뭐 짜투리 저축 서비스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짜투리 저축 서비스는 우체국 2포인트 적금에 되는 부가 서비스다, 우대 서비스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짜투리. 그러니까 만원 미만의 그 돈들 있죠. 그걸 갖다가 이 적금으로 자동 이체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짜투리 저축 서비스인데, 그거는 우체국 아이러브 적금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좀 해드릴 말씀 많은데 좀 시간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강의 들으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특히 이 세 가지는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실 때, 자, 일단 보세요. 가입 대상 해가지고 실명의 개인, 실명의 개인, 그 다음에 우체국 아이러브니까, 물론 개인은 개인인데, 자, 이때 I니까 몇 살까지? 만 19세 미만이라는 거. 그 양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 기간 1년, 2년, 3년, 뭐 6개월에서 30개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요. 특히 저축 한도와 관련해서 한 계좌당 50만 원, 51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대율과 관련해서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최고 우대율 정도는 좀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체국 다드림 적금 같은 경우는 최고 1.0, 그 다음에 우체국 2포인트는 0.7, 우체국 아이러브는요 역시 1.0 이렇게 가면 돼요. 1.0, 0.7, 1.0 해가지고 각각을 갖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포인트, 특히 이제 우대율과 관련해서 다 배울 수는 없더라도 좀 나올 만한 것들 여러분 좀 집중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됩니다. 어설프게 몇 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정기예금,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 챔피언 정기예금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정기예금은 뭐 여러분 아실 거고,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은요,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하고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뭐예요? 이포스트 뱅크 예금하고 그냥 구분만 하면 돼요. 이포스트 뱅크 예금이 수시 출금식 예금이었다면 이포스트 뱅크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치식 예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챔피언이니까 지 마음대로죠. 그 가입기간이든 뭐 자유롭게 지가 정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니어 우대, 주니어니까 우리 은행에서 은행에 우체국에서 주니어는 만 19세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주니어이기 때문에 자, 특별 그냥 우대 금리뿐만 아니라 특별 우대 금리에서 0.2까지 준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정기예금 하면 우리 가입 대상을 3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소외 계층, 우리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헌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입양을 갖다 한다든지 그런 사회 사랑 나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 사신 분, 이렇게 3개로 구분해가지고 우대 금리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 농어촌 주민하고 그 위에 두 분류하고는 다르니까 그거 여러분들 비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대율과 관련해서 사랑 금리 해가지고 0.3, 0.2, 0.3, 0.2지만 읍면 단위, 시골은 0.2, 0.1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버 우대, 실버, 우리 우체국에서 실버는 만 5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이 만 50세 이상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040 플러스 알파 정기예금은 내용 자체는 2040 플러스 알파 정기 적금하고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5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정기예금, 자, 이건 가입 기간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딱 1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 전용 정기 예금이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0.2%의 우대금리 딱 준다. 까지 정확하게 굵은 것이 위주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한매적금 채권을 갖다 먼저 썼긴 했는데, 자, 여러분 퇴직연금 정기예금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ISA 정기예금 같이 좀 보십시오. 요거는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혹시 뭐 퇴직연금을 받는 수령하는 자 이러면 안 되고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왜 같이 보라면 퇴직연금 정기예금하고 우체국 ISA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한번 보세요. 뭐라 하죠? 이 예금은 우정사업부 사진계약 체계로 가입 가능하고 우정사업부가 정한 그런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하는 상품에서 두 가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매적금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에 따라서 약 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가입기한이 되게 세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 특히 판매 금액에서 5만 원 이상. 자,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적금과 관련해서 금액 있죠. 그래서 특히 최저 금액 이런 걸 잘 구분하는데 한매 적금 채권은 5만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눈 소상공인 그 대상으로 하는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여러 블로그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좀 해봤었는데 특히 자 소상공인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가입 금액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최저가 얼마입니까? 최저. 그 다음에 최대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교재 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최저는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최대 1억 원 이하.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굵은 글씨가 안 되어 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가입 금액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딱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우리 그거 나왔었는데 그 적금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그 저축 한도 있죠. 가입 금액 그걸 갖다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치식 예금과 관련해서는 그 예치 한도 그거 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주고 이게 자 이게 1,000만 원 이하 뭐 1,000만 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으면 1,000만 원 이상짜리 딱 모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특이한 거는요. 한매적금 채권 5만 원 그다음에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부터 1억 원 이하. 그렇죠. 소상공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특히 소상공인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거기 우대금리 있죠.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자라면 0.3. 그래서 블로그 광고하는 거 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뭡니까? 가입하자마자 0.3%의 우대율을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막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란 우산 공제 우리 뒤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가입하면 0.1.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시 예금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0.1 그래서 최고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까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영리한 통장과 관련하는 그 각종 우대 서비스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40 플러스 알파 이거는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여기 그 칸에 실키가 좀 그래서 뒤로 좀 빼놓은 건데 그냥 여러분들 좀 그 제목이랑 매치시켜서 좀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5페이지 보시면 경제금 배달 서비스는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도 되고 전화도 되고 창구 접수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예약 송금 기능인데 예약은 뭐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영업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요거 1, 2, 3, 4, 5번 다 보시면 돼. 5번 보시면 고객이 신청한 경제금 배달은 이길 특급으로 수취인 주소지로 배달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길 특급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체국 체크카드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발급 대상 우리 봤지만 14세 이상 다만 하이브리드 카드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특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이브리드 카드 우체국 그 여행 카드 있잖아요. 체크카드에서 18세 이상이 있고 19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은 발급은 되는데 교통 후불 기능만 가능하고요. 19세 이상부터 그 소액 신용 관련해서 물품 구매나 그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 그거 뒤쪽에 내용에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우체국 그 체크카드, 상품카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못 해드렸는데 그냥 좀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내용을 갖다 그냥 좀 실어서 죄송하긴 한데 좀 뭐 그렇게 좀 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체국 체크카드 부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 2016년도보다는 분량이 제가 보기엔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려우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영리한 체크카드, 다음에 행복한 체크카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해서 마지막에 우체국 이 나라도움 체크카드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개인 카드가 10개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 2, 3, 1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분하셔가지고 1부터 7번까지 쭉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 9, 10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들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후불 하이패스 카드 그 다음에 10번은 우체국 어디서나 체크카드 이것도 3개 묶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3개는 이제 법인카드에서 우체국 파트너 체크카드, 우체국 파트너 클린 체크카드, 마지막은 우체국 이나라돔 체크카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각각의 내용을 좀 깊이 좀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 그 체크카드와 관련해서 개인은 만 14세 이상 그리고 하이브리드 상품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그래서 학생증, 복지카드 이런 게 있는데 그 학생증 카드는 여러분들 어떤 카드요?
그렇죠. 영리한 체크카드하고 행복한 영리한하고 행복한 체크카드. 다음 복지 체크카드는요.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기본 강의 때는 뭐 이렇게 표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저기 그 문제집이나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그렇게 딱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그 학생증 카드 기능이 있는 것은 영리한하고 행복한, 그 다음에 복지 카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영리한하고 어디서나.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보면 상품 부가 서비스 보면 뭐 그린 기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린 기능, 그린 서비스 기능. 그린 서비스 기능이 있는 것은 행복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체크 카드, 그 다음 국민행복 체크카드, 그 다음에 아이행복 체크카드 요 3개랑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5개가 그린 서비스 기능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결제 기능이 있는 거는 뒤쪽에 내용이 나오지만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랑 우체국 어디서나 체크카드.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우체국 어디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 체크카드의 기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후불과 관련해서 원래는 교통 찍으면 바로 잔액이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후불로 이렇게 결제되는 것과 관련해서 후불 결제 기능, 그러니까 체크카드 잔액이 없더라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 거 있죠. 그 경우는 우체국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뭐 후불 하이패스 카드도 물론 의미나 의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체국 어디서나 체크카드, 이게 이제 교통 후불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린 기능이 있는 건요, 당연히 법인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체국 파트너 클린 체크카드랑요, 우체국 이나라동 체크카드. 근데 우체국 일반 그 파트너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클린 기능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모두는 클린 기능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56페이지 보시면 그 표 있죠. 그걸 갖다가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암기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딱 들어가시면 계속 이렇게 저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대내니까 학생들 금방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인강 들으신 분들도 금방 암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상품마다 나오는 체크카드 기능들은 따로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에 무슨 카드 이렇게만 좀 암기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뭐 따로 이제 파트별로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체국 발급 신청과 관련해서는 개인은요 창구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다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생들은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최초 발급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거는 법인하고 같아요. 법인도 우체국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뭐 저기 카드 번호 구성 한번 핀코드 해가지고 그 앞에 4자리 뒤에 2자리 해서 상품 구분 번호 금융기관 번호 이렇게 총 6자리 구성된다. 다음 연회비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면제되고 카드 사용한도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개인과 관련해서는 하루 5천만 원, 월 5천만 원 이렇게 가면 되고, 법인은요 하루 1억, 월 3억. 그래서 5천, 5천, 1억, 3억. 요거 좀 구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맥시멈이죠. 죄송합니다. 맥시멈이고 기본 한도는 하루 600, 월 2천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체크 카드와 관련해서 기본 한도가 아까 600에다가 2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정액하면 이 정도까지 한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5천, 5천. 그러니까 하루 5천, 월 5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하루 1억, 월 3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S 이용 수수료 뭐 관련해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카드 개수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카드 매수에 따라서 500원이 부과되고, 그렇다고 SMS 이용 수수료가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우리 VIP라든지 뭐 카드 내역을 갖다가 그 우편으로 수령 안 하고 뭐 이메일로 수령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58페이지 보시면 효력 발생과 상실이라고 되는데, 효력은 여러분들 우체국에서 발급받는 경우는 그 카드 그 담당자가 등록을 하고 주기 때문에 바로 교부 받음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후발급 받는 경우 있죠. 우리 택배 아저씨가 오면 그거 바로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록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 상실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당사자가 사망했다. 사망했다고 카드가 안 쓰지나?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신고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요. 다만 우리 카드에 있는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카드 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바로 효력이 상실하는 거고, 별도의 등록은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체크카드 상품 서비스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저기 제가 처음에 기본 강의한 거는 좀 더 어설플 거예요. 지금 어설픈데 제가 또 그 사이에 또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실력이 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 그 체크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13개 있죠. 7개, 3개, 3개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순규 발급 같은 경우는 그 할인 실적 그 면제되면서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는 영리한 체크 카드랑 행복한 체크 카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중소슈퍼 5,000원 할인 주는 거는요 영리한 체크 카드고 뭐 일반 그 서비스 우편 서비스인가요? 그 할인을 주는 거는 그 영리한 행복한 두 번째가 행복한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8페이지 보시면 159페이지네요.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중소슈퍼 5,000원 등의 이런 서비스를 준다. 그래서 영리한이니까 우리 18세에서 35세 이하였잖아요. 영리한 통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뭐 학원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할인 혜택을 준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체크카드 해가지고 그 내용들 특히 이제 그 신규 발급카드 회원의 경우 해가지고 일반 서비스 5,000원, 우체국 서비스 12,000원 이런 특징이 있는 거는 무슨 카드다 하는 거 그걸 매치시키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그 스타트 체크카드랑 알뜰주의 체크카드 했을 때는 각각 4개의 그 특징이 달라가서 이거 구분하는 면을 되게 대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거 2개 딱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드림 체크카드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1번부터 7번까지는 할인 방법이 다 캐시백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3번 얘는 뭐다? 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데 그 포인트를 우리 저 캐시백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지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그게 162페이지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00포인트까지 가능한데 예금 보험 5,000, 5,000 그래서 자동 이체가 2,000, 2,000 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3가지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거 전환하는 거 있죠. 다드림 통장 포인트가 무슨 포인트로? 우체국 포인트로 전환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그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해가지고 포인트 사용처 있죠. 그 부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5포인트 가맹점 그때는 우체국 포인트하고 5포인트 합산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체국 인터넷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이때는 5포인트를 사용을 못하고 무슨 포인트만? 우체국 포인트만. 다만 이때는 사용 한도 제한이 없다. 뚜레쥬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163페이지 보시면 나눔 체크 카드 해가지고 뭐 일반 서비스, 나눔 서비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0.4% 30%. 근데 중복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 카드랑 그다음에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자 바우처 상품도 겸한다라는 거 그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시면 다 할인이 여러분들 캐시백입니다. 자, 그 캐시백인데 예,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우체국 하이브리드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 변경을 해버리면 타입 변경한다고 바로 다른 타입의 어떤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부가 서비스 이제 선택한 부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체 카드 꼭 기억하십시오. 요건 별표 좀 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 해가지고 이거 암기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아까 그린 서비스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교통 후불 결제 기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니까 우체국 체크카드와 BC카드의 소액 사용, 그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거다 해서 요거는 다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5만 원짜리 물품을 구매해놨다. 그럼 2만 원이 부족하지만 2만 원이 신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 물건 5만 원짜리 전체가 신용 처리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발급 대상에서 아까 18세 이상, 19세 이상 18세 이상인 경우는 18세인 애들은요 그렇죠. 교통 후불 카드만 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9세 이상은 소액으로 30만 한도에서 소액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는 그 다드림 빼고는 그 캐시백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캐시백 포인트 다 가능합니다. 다 적립된다는 거. 다만 요 우체국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할 때는 요 포인트라든지 캐시백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이용 시에만 가능하다. 자, 제가 이렇게 막 빠르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요 책 읽어보시고 저기 그 기본 강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 176페이지는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기 다음에 이제 179페이지 보시면 제휴 체크카드하고 제휴 신용카드 그 비교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휴 체크카드, 제휴 신용카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4세 이상인데 제휴, 신용카드사고 제휴하면 카드 회사마다 조금 나이는 달라요.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신한은 14세 이상, 그다음에 삼성하고 롯데는 만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인은 뭐 달라 카드사별로 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요 만 19세 이상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심사에 부합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연회비 체크카드는 없고요. 그다음 제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휴 체크카드하고 제휴 신용카드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 그 예금 하시는 분들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 회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만든 게 우체국 제휴 체크카드고 그다음에 그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제휴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요. 제휴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결제 방식도 제휴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즉시 결제 방식 즉 계좌에 잔액 범위 내겠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 부여 한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좀 깊이 있게 자세히 좀 하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약 강의 저 어쨌든 기본 강의를 듣는 걸 전제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좀 짧은 기간 내에 좀 짧은 강의로 좀 여러분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그 창구망 공동 이용부터 시작해서 보험 그 인보험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종강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 상품 파트는 좀 부득이하게 좀 핵심을 좀 짚어드릴지 어떨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뭐 노력하시면은 분명히 우편금융은 좀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기 다음 시간에 그 창구방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 뒷부분 보시면 그 해외 송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비교 정리하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